물론 의도하지 않으셨지만 찐 브랜딩이 되셨고 뭔가 이렇게 하셨잖아요. 그 뉴스레터를 쓰실 때 진짜 거의 다 보거든요. 꾸준히 보는 요즘 보고 계세요? 컴님 거밖에 없는 거의. 진짜? 네. 매번 1월 되시면 1월 계획, 2월 되면 2월 계획 이런 걸 쭉 하시는데 너무 멋있고 저도 하고 싶다 생각이 들고 또 컨텐츠 뭐 뽑지? 뉴스레터 뭐 하지? 이런 고민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진짜 과정 공유를 또 하시잖아요. 아, 이분은 정말 브랜드 찐이다. 찐 브랜딩을 하신다 라고 느끼는데 컴님은 생각할 때 그냥 지금 나는 어떤 식으로 나를 브랜딩하고 계신지 방금처럼 저는 그냥 뉴스레터에 제 과정 올려요. 뭐 이런 것들 있죠. 저 그게 궁금해요. 처음에 제가 브랜딩을 이거 너무 가치 있고 잘 알려주고 싶다고 생각해서 좀 개념을 파내려고 정리를 하기 시작했던 게 브랜딩과 마케팅 그 사이에서 개념 정리를 좀 명확히 하고 싶다. 그러다 보니까 세일즈까지 제가 원래 세일즈를 하던 사람이니까 이게 왜 생겨났고 이런 걸 이제 정리를 쫙 하게 됐어요. 영업, 마케팅, 브랜딩 이게 순서였구나. 저는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하게 됐고 그러면은 결국 소비자죠. 컨슈머들한테 어떻게 이거를 어필할 거냐의 문제였는데 기존의 마케팅은 이 사람을 커스토머, 내 상품을 사는 커스토머를 만드는 게 마케팅이었다면 브랜딩은 컨슈머를 뭘로 만드는 거냐? 팬을 만드는 거라고 생각해요. 똑같이 컨슈머인데 커스토머는 상품을 소비하지 팬은 나를 소비해요. 뭘 컨슈머하냐 하면 상품이 아니라 나를 소비해요. 자, 이제 문제. 내 인스타그램에 온 사람들, 지금 내 유튜브 보는 분들은 나의 뭘 소비할까요? 그러면 나를 뭘 소비하는 걸까? 믿음? 오, 정확해! 맞아요. 내 믿음을 소비하러 오는 거예요. 그러면 내 믿음을 내가 어떻게 보여줄 건가? 그래서 제가 마케팅은 어떻게 보여지는가, 브랜딩을 어떻게 보여지는가의 문제로 접근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브랜딩은 어떻게 살아내느냐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냥 내 믿음대로 내가 사는 거야. 그리고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그냥 소비하게끔 주는 거죠. 그걸 보고 계신 거죠. 뉴스레터로. 저는 지금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제가 생각하는 브랜딩이에요. 스티브 잡스가 픽사에서 애플에 다시 돌아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컴퓨터 만드는 회사 아니다. 물론 그 일을 겁나 잘하지만 우리는 이제부터 어떤 회사가 될 거냐?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세상을 바꾸는데 도와주는 일을 할 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체성을 바꿔버려요. 한 번에. 그러고 나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누군가는 아마 왜 우리가 저들보다 더 나은 기술을 갖췄는지 얘기 안 하냐고 불만할 수 있겠죠. 하지만 우리는 반드시 알려야 합니다. Who Apple is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누가 우리인지 누가 애플인지 그리고 우리가 왜 존재해야 되는지를 알려야 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왜 존재해야 되는지. 그때가 1997년인데 애플이 그때 망해가고 있다가 지금 미국 시총 1위 기업이죠. 물론 이제 MS가 올라오기도 하고 엔비디아가 최근에 찍고 내려가고 뭐 이러기도 하는데 애플이 굉장히 오랫동안 시총 1위 그 시작이 거기 있었어요. 우리가 누군지 그러고 나서 그때부터 뭘 했냐? 우리가 컴퓨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누군지 얘기했어요. 누군지 얘기하려면 뭘 보여줘야 돼? Who Apple is? Who am I? 내가 누군지. 그들은 그때부터 컴퓨터를 만드는 짓을 한 게 아니라 그 바꿔가는 그 사람들을 돕는 짓을 하기 시작하니까 이제 컴퓨터가 아니라 아이패드, 워치 하는 일들이 달라지고 그냥 그 일을 꾸준히 해나가니까 사람들이 여기서 뭘 느끼냐? 진정성. 이 사람이 누군지 알고 그냥 그걸 위해 하니까 진정성이 느껴지는 거죠. 그럼 저는 뭘 믿냐? 모든 사람들이 다 나다운 성공을 할 수 있다고 믿어. 어떻게 하면? 나다운 발견하면. 그럼 저는 나다운 발견하는 거 돕는 일 하면서 나의 나다움 가지고 성공하는 거 계속해서 살아내면 나도 나다운 발견에 살고 싶다라고 느끼는 사람들이 저한테 와서 저의 이 여정을 소비할 거고 그 중에 누군가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그럼 저는 그걸 알려줄 수 있는 준비를 해놓고 알려드리고 그게 이제 강의도 될 수 있고 코칭도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 거고 궁극적으로 제가 하고 싶은 건 그 용기를 내는 그러고 싶은 사람들의 커뮤니티를 오프라인 모임을 할 수 있는 몇 박 며칠 뭐 이렇게 프로그램 만들어서 와서 원하는 만큼 있다가 왜냐면 환경 세팅이 중요하거든요. 내 주변에 아무도 그런 사람 없는데 내가 이걸 믿기 어려워. 그 우리가 이게 뭐야? 라고 했을 때 나는 펜이라고 얘기하려고 했는데 앞에 있는 10명이 다 숟가락이라고 그러면 저 숟가락이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우리란 말이죠. 내 주변에 아무도 내 길이 맞다고 얘기 안 해줘요. 걱정해주죠. 야 너 괜찮아? 너 이걸 먹고 살겠어? 이렇게 걱정해준단 말이야. 누구부터? 부모님부터 내가 제일 믿는 사람들부터 자신들이 생각하는 방식의 백그라운드를 쌓도록 얘기해주는 거죠. 조언. 근데 내 안에 기준이 명확하면 누가 뭐라든 이거 팬이야 라고 살아낼 수 있는 거죠. 그럼 그렇게 살아내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서 살아내는 사람들한테 와서 나도 저 사람의 신념을 나도 여기에 환경으로 세팅해서 같이 해나가고 싶어요. 그리고 그게 실제로 환경 세팅이 도움이 돼요. 그러니까 나는 그 환경을 세팅해줘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커뮤니티를 키워나가고 싶은 마음이 현재 있어요. 그래서 지금 무료 강의 듣고 뭐 코칭 듣고 이런 분들 이제 여기 막 생겨나는데 이게 뭐 점점 커져서 장소 뭐 이렇게 해가지고 모일 수 있게 하고 그럼 거기 와서 저는 뭐 하겠어요? 서핑 해야겠죠? 서핑하고 바베큐하고 바다 근처에서 나를 공부하는 시간을 갖고 그거에 관심 있는 사람들 그걸 믿는 사람들 모여서 서로 얘기 나누고 이런 거를 해나갈 꿈을 그리고 있고 아직
아직은 뭐 되게 멀지만 지금 이게 돈이 되든 안 되든 누군가는 이게 맞다 아니다 얘기를 하던 말든 난 내가 믿는 대로 그냥 가는 거죠. 뭔가 많은 생각이 들어요. 뭔가 커뮤니티를 만들어 나가시는 것도 용기를 주는데 사실 환경적인 건 너무 무시할 수 없으니까 네. 왜 그런 걸 또 하시려고 하시는지도 네. 그냥 딱 명확해서 네. 용기 내신 분들한테 필요한 방법도 알려드려야 되고 저는 지금 무료 강의를 하고 있지만 이제 지금은 제가 이런 걸 하고 있는지 제가 많이 알리지도 않았고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도 잘 모르시고 필요성도 잘 몰라 그래서 근데 저는 지금 어찌됐건 나는 내 길을 가면서 할 걸 하는 거니까 저한테 이제 그거 궁금하시잖아요? 브랜딩 컨텐츠 어떻게 만드는 게 좋겠냐 이게 궁금하실 거 아니에요? 나답게 사는 건 알겠는데 그러면은 그 브랜딩 그쵸 이게 컨텐츠 어떻게 녹아지냐 일단 내 믿음이 있어야 돼. 제가 이제 제 채널에 오시는 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얘기는 당신의 나다움으로 성공할 수 있어. 시작하세요. 얘기하고 싶죠. 그럼 이분들한테 어떤 얘기를 해드리고 싶냐면 나답게 살기 시작하려면 내가 뭐부터 해야 돼요? 그랬을 때 저는 일단 글 써야 돼요. 책 읽으면서 그 새로운 인풋을 통해서 이건가 저건가 알아가는 그 과정을 통해서 글로 생각을 정리하다 보면 이제 책에서 얻고 뭐 이렇게 남들한테 듣고 하는 것들이 이제 글로 정리가 되면서 나만의 정리가 이루어지고 그런 짓을 하다 보면은 나 스스로에게 묻고 답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그럼 이제 그렇게 시작을 해나가다 보면은 내가 이거를 믿어야겠다라는 확신이 들 거 아니야. 믿어가는 그 과정에서 내가 깨달아가는 것들을 정리해. 이게 뭐냐면 나를 공부하는데 노트잖아요. 그 노트 복사해서 돌리는 거야. 이해 가세요? 그리고 내가 이 믿음대로 살아내기로 마음 먹었어. 그럼 이렇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 물어봐. 책 보고 공부해. 영상 보고 공부해. 내가 깨달은 것들 또 노트해. 또 복사 돌려. 저는 이게 컨텐츠. 나를 소비한다. 컨슈머는 이제 소비자고 거기서 이제 하위 개념이 커스토머가 있는데 커스토머는 뭘 하는 거냐면 상품을 구매하는 거 돈 주고 상품 서비스를 소비하는 사람. 네. 팬은 나를 소비하는 하셔서 네. 나를 소비하는 컨텐츠가 돼야겠구나. 맞아요. 브이로그가 결국 그런 거죠. 그니까요. 맞아요. 브이로그 보는 사람도 내가 왜 보는지 몰라요. 저도 사실 네. 전 브이로그 안 보니까. 네. 네. 그럼 나를 소비한다는 건 뭘까 했을 때 내가 남들 따라 하면 나를 소비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나다운 거 해야 돼. 그러니까 나다운 브이로그라는 게 뭐냐 하면 내 기준 가지고 내가 선택한 삶을 살아가는 건데 내 믿음을 맞아요. 보여줘야 되죠. 맞아요. 근데 우리 대부분은 또 남들이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삶의 선택권이 나한테 있다고 생각을 잘 못해요. 우리의 교육과정이 정답을 찾는 교육과정을 20년 넘게 살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직장 가서도 뭘 하냐 하면 정답 찾는 거야. 누구의 말을 들어야 정답이지? 이 고민에 쌓여서 사는 건데 그러다 보면 내가 없죠. 근데 정답 찾는 싸움에서만 나오면 교수가 뭐라든 교수한테 내 얘기해서 교수를 설득시킬 수 있다고 생각만 하기 시작하면은 그때부터는 좀 다른 삶이 시작된다고 생각해요. 브이로그는 결국 남들이 뭐라든 내 답을 내가 써나가는 그런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이 과정에서 또 뭘 하고 싶냐면 이제 결혼하고 나서 그런 걸 했다는 게 되게 귀감이 됐다. 귀감이 됐다. 제가 더 큰 귀감이 있다 그랬잖아요. 네네. 제가 직장을 그만두는 시점이 언제냐면 제 아들 태어나기 한 20여일 전이었어요. 회사에서 잘렸어. 보통 같으면 이직을 준비하고 이걸 했어야 되는데 그쵸. 저는 아내한테 얘기했죠. 한 반년 시간 주면 자립할 수 있게 내가 한번 해볼 테니 시간을 달라. 그래서 아들 태어난 상황에서 이직을 한 거지. 이직거리를. 허락을 해주셨네요. 네. 그러면 어느 지점이 그 타이밍인 거예요? 그 타이밍이 이제 인스타그램 1만 됐을 때 그리고 제가 북콘이라는 커뮤니티에서 강의를 이제 시작하기 전이었어요. 시작하기 전 수익화 직전이셨네요. 처음 수익하는 이제 독서랑 글쓰기로 습관 만들기 알려달라 그래서 알려주다 보니까 챌린지 열어주세요. 돈 받고 하세요. 막 이래가지고 그게 처음 해본 경험이었고 잘렸을 때 이제 저보고 강의랑 해보면 어떠냐. 강의 시작했더니 컨설팅도 좀 해보면 어떠냐. 이러면서 이제 제가 최대한 잘 공부해서 독서 노트 사람들한테 공유하는 기분으로 날 잘한다니 나 잘 모르겠는데 뭘 잘하지를 공부하다 보니까 이제 알려줄 게 생기고 그걸 알려드리다 보니까 도움도 되고 했는데 그런 순간이 오더라고요. 내가 이거 돈 받을 가치가 없는 것 같다. 내가 이게 지금 가치 있는 게 맞나? 돈 받을 그게 있나? 막 이런 고민에 빠지기 시작하면서 작년에 굉장히 헤맸어요. 강의랑 그거 다 멈추고 수익화 전혀 멈추고 내가 진짜 가치가 있는가? 내 존재에 대해서 생각하기 시작했죠. 그때부터. 내가 진짜 갖추고 싶은 게 뭔가? 알아야 될 건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이제 실시간으로 공유 안 하고 공부를 겁나 한 거야. 물론 뉴스레터에는 상당 부분 공유가 되긴 했는데 컨텐츠화 하지 않고 뉴스레터로는 꾸준히 공유하면서 그 시간을 제가 쭉 가지면서 지금 이제 와서 떠들 수 있는 이런 정리들이 굉장히 많이 된 거죠. 제가 진짜 전문가 되려 하지 마시고 연구자가 되라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딱 그냥 그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나는 죽을 때까지 나를 연구하는 거야. 그러면서 내가 아는 거 가지고 연구하고 뭐 학계에 이제 논문 발표하고 실험 결과 내고 비즈니스 그거 산학 해갖고 뭐 같이 만들고 뭐 이런 것들 있잖아. 그냥 똑같아. 브랜드 설계자라는 책을 거기에 그런 단계가 또 있어요. 처음에는 드리머, 꿈을 꿔라. 두 번째가 뭐냐면 리포터예요.
이렇게 인터뷰하고 다니고 맞아요. 그런 거잖아요. 그게 무슨 인터뷰냐 하면 남들한테 보여지기 위한 인터뷰가 아니라 내가 공부할 거 인터뷰하는 거야. 유튜브 영상으로 제가 이렇게 뭐 만나서 제 공부할 거 인터뷰한다 그랬잖아요. 컨텐츠로 만들어서 얼마나 공부가 되냐 하면 제가 지금 매주 제 멘토님 만나서 지금 저한테 필요한 얘기들을 하거든요. 그럼 한 번 듣고 와. 이걸 영상으로 만들죠? 그 얘기를 몇 번 봐요. 그 시간 동안 내내 공부하는 거죠. 그리고 이거 쇼츠로 또 만들어. 쇼츠로 만들면서 이걸 또 봐요. 완전 내 거 되고 새로운 깨달음 생기고 내 걸로 얘기할 수 있는 것도 생기고 그냥 컨텐츠 만드는 과정이 공부야. 연구야, 연구. 그러니까 돈 벌려고 하면 이런 선택 못 해. 보고 영상 만드는 거네요. 그런 생각도 갖고 계신지 몰랐어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 자체가 나한테 또 공부다. 내가 컨텐츠 찍어내는 게. 그러니까 마케팅이라는 건 상품을 파는 거잖아. 그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상품이 있어야 돼. 상품이라는 거는 내가 어느 정도 사람들한테 돈 받고 팔 수 있는 가치거든요. 그리고 이게 되려면 내가 뭐 전문성이 있든 뭐가 있어야 되거든. 유튜브를 이렇게 만드는 전문성이 생기시니까 그걸 나눠줄 수 있는 사람인 거잖아요. 근데 아마 여기 계신 대부분들은 주제를 못 찾는 이유가 내가 사람들한테 줄 만한 가치 있는 정보가 있어? 이게 물음표인 거거든. 근데 저는 평범한 직장인으로 도서랑 글쓰기 시작할 때 아무것도 없었던 거죠. 실패 경험만 있고 기존에 하던 영업 방식을 알려준 것도 아니잖아. 공부하는 거를 컨텐츠로 내 노트를 공유했더니 나랑 같은 믿음이라면 이것도 나한테 필요해라고 보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냥 내가 뭐부터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러면 내가 어떤 공부를 할 건지 정하는 게 먼저고. 나 공부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어떤 걸 이제 공부할까. 네, 맞아요. 나에게 맞는 근데 공부도 나 찾아야 공부가 너무 힘들고 어렵고 오래 걸리고 하면 물론 제일 빠른 건 저를 찾아오는 거겠지만 내가 뭐가 재밌을까? 예를 들어서 유승범 배우님이 유퀴즈 나와서 저 진짜 그 얘기가 너무 뇌리 깊이 박혔는데 아내분이 미술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아내한테 너는 왜 그림을 그려라고 물어봤대. 아세요? 네. 사람들은 누구나 그림을 그린다. 맞아. 근데 그 사람들은 멈췄고 난 안 멈췄을 뿐이야. 맞아요. 이렇게 맞아요. 생각하죠. 그리고 우리는 어렸을 때 다 유희하는 인간이잖아. 호모 뭐 있잖아요. 누구나 유희를 해. 내가 어렸을 때 그림 끄적이던 게 계속하면 돈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근데 우리는 그림 그리지 말고 노래하지 말고 춤추지 말고 공부해. 이게 돈 되는 줄만 알고 살다가 이제 와서 다시 나 스스로에게 너 놀아도 돼를 해주면서 내가 멈추지 않았던 싶었던 그게 뭐지? 그거 해보면서 저는 심지어 어떤 생각하고 있냐면 서핑? 나이 40 넘은 아저씨가 서핑 시작하는 법부터 저는 제 서핑 성장일기 콘텐츠로 만들면 보고 싶은 사람 생길 거라고 생각해요. 서핑 돈 돼? 저는 독서랑 글쓰기가 돈 될 줄 꿈에도 몰랐어요. 근데 그 꾸준히 하는 걸 알려달래. 응? 근데 내가 누구보다 잘 알지. 왜? 내가 프로 작심 3일러였으니까 그러던 사람이 꾸준히 하는 법을 너무 잘하는 거야. 왜? 내가 해냈어야 되니까. 내가 해내고 싶은 내 플레이그라운드. 손흥민은 축구장이죠? 축구 더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훈련하지. 그럼 하기 싫은 거 어떻게 해내나요? 이러는데 목표가 뚜렷하잖아요. 몸이 불편한 건 다 감수할 수 있어요. 어떤 걸 걸러내야 되냐 하면 마음이 불편한 걸 걸러내면 돼요. 마음이 안 내키는 건 이제 나답지 않은 걸 가능성이 크죠. 하나만 다 덧붙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네. 보통 그렇게 하면 이제 여러 가지를 해보려고 그러는데 딱 하나만 하세요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네. 시간 너무 한정적이고 직장을 다니고 있다면 더더욱이 그렇고 이거를 공부해서 콘텐츠로 만들 것까지 생각하면 시간 너무 많이 걸려. 그냥 무조건 하나 하루에 2시간만 하면 딱 좋겠는 거. 저는 지금 돈을 제가 좀 여유롭게 벌고 있다 그러면 저는 베이스 다시 치고요. 내년에 무조건 아들이랑 캠핑 주말마다 갈 생각하고 있고 아들 좀 더 크면 이제 서핑 데리고 날 생각하고 있고 생각만 너무 설레고 제가 설레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생각이 진짜 많이 들어요. 편집이 무섭네요. 제 멘토님 만날 때도 그렇고 누굴 만났을 때 이렇게 한 2시간 떠들고 나면 이걸 20분 언더로 축약하는 작업이 진짜 공부 많이 하게 되고 정수가 나와요. 그러니까 저도 하면서 또 생각이 많이 들 것 같아요. 제가 편집하면서. 그 말씀하신 그 공부가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영상 편집 하나 나오고 났는데 하나의 깨달음이 탁 하고 있었다면 이거 진짜 남는 장사지. 조회수는 상관없죠. 그렇죠. 저는 바라기로는 최근에 제 멘토님한테 들은 얘기인데 포레스트 검프 보셨나요? 뭔지 알아요. 주인공이 어렸을 때 다리를 절던 애인데 이렇게 맨날 이제 도망 다니다가 맨날 뛰어다니다가 다리가 어떻게 나았어. 그리고 엄청 잘 뛰는 애가 돼. 잘 뛰는 거 하나로 여러 일들을 겪다가 나중에 매일 뛰기 시작했거든요. 의미 없었어. 계속 뛰는 거야 매일. 어느 날부터인가 거기에 사람들이 모여서 같이 뛰기 시작해. 뒤에서 따라가고. 무리가 생겨요. 그래서 저게 뭔가 의미가 있는 것 같고 자기만의 믿음을 가지고 여기 달라붙어서 쭉 따라 뛰어요. 막 인터뷰 와, 왜 뛰냐고 이런 거 물어보고 막 사람들 취재 오고 막 이래요. 심지어 의미 없어도 그게 믿음을 가지고 살아내는 거에 힘인 것 같아요. 저는 지금은 따라뛰는 사람이 별로 없을 수 있어도 몇 년 쌓이면 근데 이게 별로 없어도 찐 그 팬들의 농도가 다른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이 얘기를 시작한 지가 진짜 얼마 안 됐어요. 유튜브로 얘기 시작한 지가 정리해서 얘기한 적도 아직 없고 전 이제 하나씩 해나가고 있는 전 이제 시작이라고 생각해요. 아직 시작도 안 했다 나는. 홈님 보면서 저는 많이 배우는 것 같아요. 일단 뉴스레터도 그 형식도 그렇고 조회수 그걸 보다 그거 지금 마음 안 내키신다고 저번에 막 하셨었잖아요. 그러니까 마음 내키지 않으니까 일단은 가정 제작 공유하고 이러시는 게 네. 근데 그 방법들로 해나가고 계시고 사람들이 모이고 이런 게 진짜 정말 찐이다. 찐이다라고 얘기하시는 게 뭐냐 하면 사실 진정성이 있다거든요.
이번 뉴스레터 때 써주신 그 진정성은 이거라고 생각한다고 딱 정의해주셨던 게 전 너무 또 울리면 진짜 중요한 요소를 딱 그 믿음을 그냥 살아내는 거. 그래서 저도 좋아하는 일을 콘텐츠 만들고 보여주고. 그러니까 좋아하는 일을 콘텐츠로 만들려고 이야기하면서 내가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그거를 있는 그대로 이야기할 때 사람들은 거기서 진정성을 느끼는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이렇게 살아내니까. 브랜딩을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저는 못 보긴 했거든요. 저는 딱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브랜딩이란 뭐냐. 이전까지 제가 이제 전우성 디렉터님이라고 제가 브랜딩 스승으로 저 혼자 그렇게 생각하고 모시는 분이 브랜딩을 뭐라고 정의했냐면 나만의 차별화된 경쟁력을 만들어내는 것을 브랜딩이라고 정의하고 있거든요. 저는 그 전까지 브랜딩의 정의를 이제 전우성 디렉터님이 얘기한 차별화된 경쟁력의 키워드를 굉장히 맞춰놓고 제가 그래서 지금 나답게 사는 게 차별화된 경쟁력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최근에 제가 정리한 저만의 브랜딩에 대한 정의는 어떻게 살아내는가이다 라는 게 저만의 정의. 저희가 지금 어떻게 보면은 믿음은 되게 같은 믿음이 있잖아요. 자신만의 그 탤런트가 있고 그쵸. 그거 가지고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은데라는 건 둘 다 가지고 있는 건데 각자의 어떤 욕구와 강점과 욕망과 내가 살아온 그런 것들이 버무려져서 하고 있는 건 다르단 말이죠. 다르게 살아내면은 이게 같은 생각을 하더라도 다른 짓을 할 수밖에 없고 이게 나의 유일성을 만들어주는 방식이라고 생각해요. 내 주관식 답을 쓰는 거. 이거 남들이 못 뺏겨 쓰거든. 그러면 그 주관식 답을 써내려가다 보면은 유일성, 고유성, 시간의 축적을 통한 진정성. 내가 진정성 있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평가를 진정성 있다고 해주는 거거든요. 그게 되려면 시간의 축적이 필요하다고 송기론 작가님도 이제 책에서 얘기하고 계시고 이렇게 진정성이 쌓이면 이게 브랜딩이지 않나? 많이 이렇게 정리가 내재되셨다는 게 느껴져요. 제 머릿속에 가장 임팩트 있게 와닿은 게 무엇인지 좀 여쭤보고 싶어요. 브랜드는 나를 소비하는 거다. 고객은 내 제품이랑 서비스를 소비하러 오지만 팬은 나를 소비한다. 저는 어쨌든 정보성 컨텐츠를 계속 주던 사람이에요. 네. 나한테 아무도 관심이 없으니까 언제쯤 내 이야기를 좀 시작할까 이런 걸 옛날에 계획은 하긴 했어요. 그 고민을 좀 하고 있었어요. 제 모습을 좀 더 보여드리고 싶다. 제 믿음에 맞는 여정이 있잖아요.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보여드릴까를 좀 고민했는데 나를 소비하는 거다. 내가 주는 어떤 정보가 아니라 진짜 나를 소비한다는 그 말 때문에 아직 뭔가 방향을 어떻게 하겠다는 생각 안 들지만 여정을 공유하는 방황을 시작해야겠다. 그게 좀 정리가 되는 거예요. 구독해주시는 컨슈머 분들 중에서 팬도 있고 다수의 커스터머들이 있어서 이미 상품이 많기 때문에 또 구독하지 않은 커스터머들도 많이 그러면 방금 얘기하신 나를 소비하는 팬을 위한 컨텐츠라는 건 결국 그냥 팬미팅이라고 보시면 그러니까 팬미팅에 커스터머는 안 와요. 커스터머가 오면 돈을 주고 이 상품을 받길 원하지 사진 찍어드릴까 그럼 왜요? 라고 물어볼 거 아니에요. 팬은 상품은 사실 뭐 명분이야. 사진 하나 찍고 싶어서 오는 거죠. 그분들을 위한 컨텐츠 조회수는 현저히 떨어질 수 있지만 이게 그거라고 생각하면은 더 딱 알겠어요. 상품이 아니라 팬미팅 컨텐츠다. 네, 그래서 이를테면은 이제 그 배민 팬클럽이 있어요. 요기요랑 쿠팡이치 넣는 거죠. 그들이 구축한 브랜드 덕분에 만들어진 그 팬클럽에는 월간 뭐 컨텐츠라던가 팬 이렇게 모임이라던가 이런 게 있죠. 일반 고객들은 거기 관심 없고. 이렇게 시원하게 많은 얘기를 하는 거 처음인데? 아 진짜요? 네.